매우 예민하고 감정 기복 심한 남편과 살고 있나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무슨 남자가 저렇게 소심하고 예민하냐? 생각한 적이 있나요? 이 호수 유형을 알고 있다면 앞으로 이 사람의 예민함에 스트레스 받을 일 없이 더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옛날 말이 된 지 오래죠. 그런데 호수 유형의 남자분들은 옛날에 말했던 남자다움과는 거리가 멉니다. 제 지인 중 한 명은 해병대 출신으로 매우 씩씩하고 겉보기에는 아주 남자답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여리여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매우 감수성이 예민합니다. 이런 성향을 호수라고 부르는데요. 호수는 날아오는 작은 돌멩이에도 크게 동요하기 때문에 호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호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힘이 없고 기운이 없어집니다. 일하는 것조차 힘이 들죠.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세상 다 잃은 표정으로 출근을 하고 퇴근할 때 세상 모든 슬픔을 다 들고 들어오는 남편과 살고 있는 아내는 이런 호수 남편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자답지도 않고 씩씩해 보이지도 않고 일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예민하기까지 해서 아내가 뭔가 말을 꺼내려고 하면 더 기분이 땅으로 파고 들어가서 대화를 하기가 겁이 나죠. 이런 성향은 자신을 인정해주고 사랑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는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막상 서로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각자 자신이 하고 싶은 사랑을 하고 살면서 서로가 원하는 사랑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서로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었을 때 오는 갈등은 매우 큽니다. 많은 부부가 상대가 해주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 갈등이 생깁니다. 각자 받고 싶은 사랑이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말로 해주는 칭찬을 사랑이라고 느끼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행동을 직접 해줘야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인지하고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려는 노력이 필수죠. 실제로 호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서로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서 갈등이 깊었던 부부가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알게 된 후 그들의 관계는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한 부부가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게 된 과정은 아내와 남편이 쓴 각각의 후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후기들은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부부의 안정과 갈등 해소에 얼마나 크게 기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호수 유형의 원하는 사랑을 알고 있다면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하지 않아야 될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당신은 왜 맨날 그렇게 기운이 없어? 호수는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하며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처져 있고 지쳐 있는 느낌이 들죠. 이들은 사랑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운이 없는 남편을 위해 몸이 허한가? 생각해서 건강식품을 먹이려고 하는데 절대 그 방법으로 기운을 차리게 할 수 없습니다. 뒤에 해줘야 되는 3가지에서 뭘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리더십을 발휘해봐. 뭐 좀 알아서 할 수 없어? 먼저 좀 하겠다고 해봐. 언제까지 내가 다 해줘야 돼? 먼저 좀 알아서 하면 안 돼? 이 사람과 살면 일일이 얘기할 게 참 많습니다. 이들은 리더십이 없어서가 아니고 배우자를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주장하기에는 너무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3번째, 사랑 기운 빠지게 그렇게 있을 거야? 사랑받지 못하는 호수는 능동적이지 않습니다. 뭐든 알아서 하는 부분이 없고 수동적으로 시키는 일만 합니다. 그렇다고 시키는 일을 기분 좋게 하지도 않습니다. 지치고 힘든 모습을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납니다. 이런 호수를 기운나게 하고 리더십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해야 하는 3가지는 첫 번째, 사랑해. 난 당신만 있으면 돼. 다른 건 필요하지 않아. 호수는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유독 더 좋아하는 유형이 있다면 호수입니다. 두 번째, 나 안 보고 싶었어? 난 당신 보고 싶고 궁금했는데. 연애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했어요? 사랑은 관심입니다. 궁금하고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지 않았나요? 호수는 사랑의 표현이 관심이고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것 또한 관심입니다. 그러니 호수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와 사랑하고 있다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궁금해하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좋아질 거예요. 3번째, 스킨십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어떤가요? 만지고 싶고 터치하고 싶지 않나요? 꼭 깊은 스킨십이 아니어도 같이 TV 보면서 손을 잡는다거나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백허그를 한다거나 잦은 터치는 사랑의 친밀도가 높아집니다. 아, 이렇게 피곤하게 어떻게 다 맞추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한평생 함께하는 시간은 무려 70년입니다. 영원히 이렇게 신경을 쓰며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모를 때는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아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했지만 알며 자연스럽게 해주면서 신뢰를 쌓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노력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 막내 아들이 이 호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일 때문에 잠깐 떨어져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영혼이 없어진 느낌이었어요. 호수는 동성보다 이성에게 더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들이 호수면 엄마의 사랑이 매우 중요하고 딸이 호수면 아빠의 사랑이 더 중요하답니다.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몇 마디만으로도 영원히 살아나고 씩씩해지는 호수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까요? 호수는 당사자가 아니면 그 마음을 알기 참 어렵습니다. 사람의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나와 다른 감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호수 성향이 지금 예민하고 에너지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언어를 바꿔보세요. 예민한 것이 아니고 센시티브한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부부의 결사 정다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